제가 이 신발을 신고 처음 달렸던 날 기록이 무려 15% 정도나 단축돼서 너무 기쁜 마음에 처음으로 신발 리뷰를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저 단 한 번의 우연이었을지 정말로 이 신발 덕분에 제 기록이 단축된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날부터 어떤 신발을 신고 얼만큼 오래 달렸고 빨리 달렸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발마다 기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66번에 걸쳐서 누적한 이 기록을 통해서 정말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가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이 베이퍼플라이의 기록이고요. 이쪽이 다른 신발을 신었던 날의 기록입니다. 제가 다른 신발로는 뉴발란스 제품, 아디다스 제품, 그 다음에 러닝화가 아니죠. 일반 자라 스니커즈를 신고 뛴 날도 있었습니다. 베이퍼플라이를 신고는 전부 15번에 걸쳐서 100km를 달렸고요. 한 번 뛸 때마다 평균 6.7km를 달렸습니다. 가장 적게 뛴 날은 2km, 가장 많이 뛴 날은 10.68km를 달렸습니다. 다른 신발을 신고서는 총 48회에 걸쳐서 340km를 달렸고요. 한 번 달릴 때마다 평균 7km를 달렸습니다. 가장 적게 뛴 날은 1km 밖에 못 달렸고 가장 많이 뛴 날은 15.64km를 달렸습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인상적인데요. 제가 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신고는 10km 밖에 못 달렸고 다른 신발을 신고는 15km나 달릴 수 있었을까요?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퍼플라이는 탄성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뛰면 보폭이 저절로 넓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넓은 보폭으로 뛰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뛰다 보면 저절로 저의 보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보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보폭이 넓어지는 만큼 제 몸에 누적되는 피로는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km만 달려도 다른 신발을 신고 15km 또는 20km 정도 달린 것 같은 운동 효과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신발을 신고 뛸 때보다 좀 더 빨리 지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뛰다 보면은 5km 정도만 넘어가도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쪽에 평소보다 벌써 무리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제가 2021년 1월부터 월 평균 100km에서 150km 정도는 달리고 있는데요. 이 신발을 신고 10km 이상 달릴 체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 페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15번 뛰는 동안 저의 평균 페이스는 km당 5분 6초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신발을 신고 뛸 때는 총 48회 동안 km당 평균 6분의 페이스로 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뛰었을 때 기록이 약 15% 정도 단축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최소 기록과 최대 기록을 통해서도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뛰었을 때 최소 기록은 4분 53초입니다. 그 이외의 신발을 신고 뛰었을 때 최소 기록은 5분 17초입니다. 두 기록 사이에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신발을 신고서도 빠르게 뛰고자 한 날은 어느 정도 빠르게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최대 기록입니다. 가장 늦게 뛴 기록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가장 늦게 뛴 날 km당 5분 20초에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뛴 날하고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신발이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빨리 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15번 뛰는 동안 매번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피곤한 날도 있었는데요. 피곤한 날 이 신발을 신고 나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역시 이렇게 빠르게 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신발을 신고 뛰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피곤한 날 이 신발을 신고 뛰면서 오늘은 내가 좀 페이스가 많이 늦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뛰고 나서 시계를 보면
제 생각보다는 항상 빨리 뛴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신발은 제가 뛴다기보다 신발이 뛴다는 느낌이 강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뛰어야지 라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해도 신발이 워낙 탄성이 좋기 때문에 땅바닥에 튀기는 순간 저의 의지보다는 자동 반사에 의해서 속도가 저절로 붙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신발을 신고 뛴 날은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최소 기록과 최대 기록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을 사서 100km를 달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저에게는 이 신발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뛰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그 상쾌한 기분이 좋아서 달리는 것이지 반드시 기록을 단축해야겠다는 목적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 신발을 신고 10km 정도 달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근육의 피로 때문에 오히려 달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근육에 무리 없이 제가 달리고 싶은 페이스대로 5km든 10km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꾸준히 달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00km를 채우고 나서는 사실 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적합한 신발은 퍼포먼스화와 쿠션화의 중간쯤인 뉴발란스 퓨어셋 프리즘 또는 그것보다는 약간 쿠션이 있는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정도가 적합한 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리뷰를 보시고 이 신발을 신으면 정말 빨리 뛸 수 있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기록이 목적이시라면 이 신발을 한번 신어볼만 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미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고가의 러닝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달리기 왕초보의 완전히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